서른, 서른세, 서른네,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70일. 졌어요. Wow, it's so shocking. I expected AlphaGo to win only one game. 아, 2016년 3월 서울 대회 경기장 해설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37번째 수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건 사람이 두는 수가 아닙니다. 이세돌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그는 고개를 듭니다. 잠시 천천히 고개를 내립니다. 천재가 무언가를 만났을 때 짓는 표정입니다. 그날 오후 전국 바둑팬 1000만 명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세돌이라는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상대가 누구든 그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파고였습니다. 바둑돌 하나가 놓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 그러나 그 돌이 떨어진 자리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세돌은 20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AI가 이겼다. 다음날 신문은 그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졌다고. 이제 AI가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다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37번째 수를 두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알파고를 만든 진짜 이유는 과연 이세돌을 이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파고 뒤에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도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1976년 영국 런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그리스계 이민자, 어머니는 중국계.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데미스 허사비스. 데미스가 4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낡은 체스판을 꺼냈습니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두어 번 가르쳐줬더니 아이가 아버지를 이겼습니다. 단번에. 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한테 장기를 배우다가 첫날 이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겠죠? 데미스 허사비스 집안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데미스를 체스 클럽에 데려갔습니다. 데미스는 8세 이하 런던 챔피언이 됩니다. 1988년 데미스가 12살 되던 해, 리텐슈타인, 알프스 산맥 아래 손바닥만한 한 나라, 오래된 교회 강당에 전세계 체스 선수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국제 체스 대회였습니다. 데미스의 상대는 전 덴마크 챔피언 30대의 장신 남자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 8시간. 경기가 10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눈이 빨개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경기는 누가 봐도 무승부로 끝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비열한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체력을
갉아먹으면서요. 데미스는 퀸을 내어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답보 상태, 무승부입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권했습니다. 상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기권은 왜 해? 무승부인데. 그리고 화려하게 무승부가 될 수 있는 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습니다. 데미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알프스 공기. 데미스는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이건 사고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의 낭비가 아닌가? 한 교회 강당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뇌 수백 개가 모여서 체스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이면 암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열두 살짜리 소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데미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체스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칠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뇌가 하는 일,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했지만 16살이라 입학이 안 됐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공백기에 데미스는 공모전을 발견합니다. 당시 유럽 최고 게임 개발사 불프로그 스페이스 인베이더스 버전을 만들어 오면 바로 채용한다는 공모전이었습니다. 데미스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오자 사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2살짜리 같은데? 이 친구랑 대체 뭘 한담? 데미스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놀이공원을 직접 설계하고 방문객들의 반응을 보는 게임, 테마파크였습니다. 말하자면 롯데월드를 내가 직접 설계하고 어떤 놀이기구 앞에 줄이 서고 어떤 가게에서 돈이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데미스는 방문객 하나하나의 행동을 게임 속에 구현했습니다. 매점을 위험한 놀이기구 옆에 너무 가까이 지으면 음식 먹은 사람이 타다가 토했습니다. 또 그 장면을 본 다른 방문객도 구역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AI였습니다. 테마파크는 유럽 최고 게임이 됐습니다. 캠브리지, 뉴턴이 걷던 길을 데미스가 걸었습니다. 튜링의 강의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미스는 평생의 질문을 만납니다. 단백질 접힘 문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길이의 실을 마구 엉키게 던졌을 때 그 엉킨 덩어리만 보고 실이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맞히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수년을 연구해야 알 수 있는 일이죠. 단백질은 생명의 설계도를 실행하는 기계입니다. 암세포가 몸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약이 그것을 막는지 모두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 풀립니다.
196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를 알면 그 구조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6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데미스는 도서관에서 이 문제를 읽다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AI로 풀어야 한다. 2007년 데미스가 31살.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딴 그는 친구 셰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수학자, 발레를 배웠다는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AGI를 만들어야 해. 인공 일반지능, 체스만 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처럼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AI. 셰인이 말했습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낼지도 모르고. 데미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공만 한다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지? (2010년) 딥마인드 창업.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뭐죠? 돈은 어떻게 벌 거죠? 마치 창업 IR에서 지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심사위원이 그래서 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페이팔과 페이스북을 초기에 투자한 사람, 피터 틸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를 말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딥마인드는 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데미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규칙도 없이 그냥 점수만 알려주면 AI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 게임, 핑퐁. 탁구처럼 생긴 단순한 게임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공이 지나가도 라켓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셰인이 걱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틀렸나봐. 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런데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향해 라켓이 움직였습니다. 공의 방향을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엔 3개월 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됐습니다. 규칙도 방법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는 것만 알려줬을 뿐입니다. 다음 게임, 브레이크아웃. 벽돌을 공으로 깨는 게임입니다. 500번쯤 했더니 AI가 인간도 잘 쓰지 않는 전략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옆쪽 벽돌을 먼저 부수고 공을 벽돌 뒤쪽 공간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벽 뒤에서 자동으로 모든 벽돌이 쏘지는 최적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2014년 구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를 요구하든 준다고 했습니다. 데미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런던에 있게 해줘. 군사 목적으로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줘. 구글이 수락했습니다. 4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데미스는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 머리, 제 뇌가 작동하는 동안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구글의 연산 능력을 손에 쥔 데미스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뭐로 할까? 바둑? 바둑판 위에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AI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미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알파고의 학습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프로 선수들의 경기 10만 판을 보면서 흉내냅니다. 10만 번의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혼자서 수백만 번 자기 자신과 경기를 합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면서 오늘의 내가 강해지는 방식이죠. 그렇게 알파고가 태어났습니다. 2016년 3월 상대로 이세돌이 선택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이세돌 본인도 5대 0으로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국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2국 37수. 해설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연구된 게임. 그 안에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둑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인간 프로 기사가 그 자리에 돌을 둘 확률은 10,000분의 1이었습니다. 알파고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세돌은 그 돌을 보고 20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권했습니다. 그날 세상은 말했습니다. AI가 이세돌을 이겼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 37수, 그 37번째 수는 알파고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12살짜리 소년이 알프스 계단에 앉아서 내린 결심이 30년 만에 바둑돌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뇌를 낭비하지 않겠다.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 결심이 37번째 수를 보게 했습니다. 이세돌이 진 다음 날 세상이 AI의 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데미스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바둑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연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멈췄습니다. 진짜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데미스가 말했습니다. 단백질 접힘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돌을 이겼는데 단백질? 하지만 데미스에게 알파고는 처음부터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 그 능력을 이제 진짜 문제에 쏟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0년 묵은 난제,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 어떤 약이 그것을 막는지, 그 모든 것이 단백질 구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세돌은 연습 상대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전, 2018년 CASP 대회. CASP는 단백질 접힘 분야의 올림픽입니다. 2년에 한 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단백질 구조 예측 경쟁을 펼칩니다.
딥마인드가 참가했습니다. 2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1위였습니다. 하지만 데미스는 팀을 물러 앉혔습니다.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달에 가는 게 목표라면 가장 긴 사다리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점수 90점이 넘어야 해결로 인정받는 문제. 딥마인드는 아직 그 아래였습니다. 팀원 일부가 낙담했습니다. 데미스는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전 세계가 봉쇄됐습니다. 연구팀은 각자 집에서 일했습니다. CASP가 특별 과제를 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였습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핵심 단백질이었습니다. 알파폴드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팀이 밤을 새웠습니다. 2020년 12월 CASP 14회 결과 발표. 딥마인드 팀이 화상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노트북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팀장 존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팀이 CASP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보였습니다. 절대적인 모델 정확도 측면에서도요. 이런 작업에서 성공한 것을 축하합니다. 점수 92.4. 60년간 아무도 넘지 못했던 90점을 넘겼습니다. 반세기 만에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데미스는 팀을 불렀습니다. 팔지 말자. 네? 알파폴드로 예측한 단백질 구조 전부 무료로 공개하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다 줘버리자고요? 알려진 단백질 서열 전부를 한 달 안에 예측하고 모두에게 공개하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바로 쓸 수 있게. 2억 개의 단백질 구조가 공개됐습니다. 공개 첫날 동시 접속자 10만 명. 일본, 인도, 브라질, 케냐 전 세계 연구소에서 알파폴드를 열었습니다. 암치료 단백질, 말라리아 단백질,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의 구조. 이세돌을 이긴 AI가 조용히 암세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화학상 발표.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 데미스는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8살 때 첫 컴퓨터를 샀습니다. 체스 토너먼트 상금으로요. 컴퓨터가 사고의 힘을 확장해 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알프스 계단에 12살짜리 소년이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2016년 3월 서울 파도 한 위 37수 37번째 수. 그 돌이 내려앉는 장면을 다시 봅니다. 이세돌이 고개를 숙입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두는 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돌을 두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알프스 계단에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뇌를 낭비하지 않겠다. 이세돌이 진 그날, 사실 인류가 이기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단백질 구조 2억 개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 지도
지도는 지금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치료제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컴퓨터에는 알파폴드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12살 소년의 기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인딩 스타였습니다.